안녕하세요. 상큼유자스입니다.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 중에서 뜻하지 않게 수험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혹시 그렇게 수험 기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해결 방법이나 또는 약간이라도 좀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수험 기간이 이제 늘어나시는 수험생분들의 특징은 불안감이 상당히 크십니다. 당연히 수험생인데 당연히 불안하죠, 물론. 근데 문제는 이 불안함이 점점 커지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아, 올해 어떤 시에서 공무원은 몇 명 뽑으면 어떡하지? 많이 안 뽑으면 어떡하지? 나는 뭐 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런 불안함을 느낌으로써 상당히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무리한 계획을 세우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런데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합격생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이러한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이러한 불안한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실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력 향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꾸준히 공부를 해가지고 특정 과목들이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면은 이러한 불안함은 많이 없어지고 아마 다음에는 합격을 위해서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합격생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불안함을 느끼기보다는 먼저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어 점수는 60점이다. 그럼 먼저 60점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수험생분들과 다른 점은 합격생분들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웁니다. 무리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달성을 못하면은 그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어, 약간 뻔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수험에서는 불안해하면서 공부하기보다는 그래도 자신을 믿고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신을 믿는 수험생들은 적어도 그때부터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수험기에 들어가고 있는 수험생분들은 첫 번째, 부족한 점을 보완하셔야 합니다. 보통 수험생분들이 만약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전에 공부했던 것이 양이 부족해서 이번 다시 한번 인강을 돌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양을 늘리려고 하는 수험생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만 늘린다고 하면은 장수생분들이나 수험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다시 공부를 하시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세요. 실행 가능한 계획은 수험생분들이 이 공무원 시험을 너무 처음 기본서부터 볼 때 전공자도 아니고 기출을 많이 풀어본 수험생들이 아닌데 그 기본서를 제대로 이해, 암기, 복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수험생분들이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공부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목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뭐 기본, 심화, 기출, 문제풀이라고 하면 각각의 과정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과 심화는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전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인강을 보면서 인강을 빠르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복습을 하려고 하거나 제대로 암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수험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출에서는 여러 해독을 돌리면서 출제 범위도 보시고, 그리고 보기양 하나하나를 OS 개념 접근해 가지고 자신이 아는 것은 다 삭제를 하시고 모르는 거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또 해설의 기본서를 삼아 가지고 해설에서도 포인트 위주로 자신이 아는 것은 다 지우고 모르는 거 위주로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이 기출을 여러 해도 돌리는 거죠. 여러 해도 돌리면서 중요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출 여러 해도 돌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넘어가기 전에 정리가 필요하면 과목에 따라서는 뭐 필기 노트 또는 마무리 강의, 압축 요약 이러한 강의를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풀면서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과목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합격하려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실 때 저는 추천하는 것은 플래너 작성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플래너를 작성하시나요? 저는 플래너를 좀 중요시 여기는데요. 플래너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은 5과목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과목은 꾸준히 열심히 하는데 특정 과목은 밀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플래너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나 월 단위로 적으면은 수정할 사항이 생기면은 다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할 것만 적으시고요. 오전 한 과목 4시간, 오후 한 과목 4시간, 저녁 한 과목 4시간. 자신이 할 걸 적으신 다음에 다 했으면 뭐 동그라미 표시하고 하다 말았으면 세모, 안 했으면 S 이런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플래너를 이제 작성하실 때 양보다는 시간으로 정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양은 정해 놓되 특정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바로 끊으세요. 양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정 과목의 양이 많아지면은 그 많아진 양을 더 하느라고 다른 과목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밀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작성해야지 보여요. 객관적으로. 아, 내가 지금 이 과목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과목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도 저는 하루를 다 쉬기보다는 물론 다 쉬는 수험생분들 계시겠지만 일요일날 오전은 충분히 늦잠을 주무세요. 피곤하니까. 하지만 오후에는 간단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날 약간 좀 미비된 부분, 미비된 과목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독해를 한두 지문 정도는 꾸준하게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 유지 차원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휴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도 좋겠죠. 그리고 일요일날 오후에 또 혹시 늦은 과목 같은 게 있으면은 늦은 과목도 하세요. 좀 빨리 끝내야 하는 과목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부족한 부분 플랜 작성하시면서 평일날 미비된 부분들은 이렇게 일요일 오후 주말에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을 체크할 때 영어 과목은 제가 이제 영어 강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 5과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영어는 너무 수험생들이 인강에 의존을 하세요. 물론 다른 암기 과목은 암기 과목이니까 인강을 여러 번 보시면서 실력을 늘 수 있는데요. 영어 같은 거는 기본 개념이 부족하면 당연히 인강을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시면 직접 푸셔야 합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직접 푸셔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너무 인강을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대형 강사분들 커리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 쪽보다는 저는 수능 쪽 교재들을 좀 많이 추천을 해요. 왜냐면 수능 교재 같은 경우는 내용도 상당히 알차고 상당히 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확실하게 보완을 하셔야 돼요. 관련된 동영상 컨텐츠도 제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상담을 한번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아무래도 체크를 못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신의 문제점을 본인이 안다. 그럼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모른다. 그런 선생님도 많이 계시죠. 저는 우선은 합격생 수기는 참고만 하되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수험생분들의 스타일이 수험 스타일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특정 합격생의 수기에 참고하다 보면은 자신과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약간 좀 위험하고요. 차라리 어떤 수험 전문가나 아니면 강사의 약간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고, 근데 강사분들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게 본인 과목만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과목의 비중이 너무 커버리면 다른 과목이 아마 같이 병행하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5과목을 전반적으로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도 조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전 과목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수험기간이 길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꾸준히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신 수험생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막 관리형 독서실도 많이 생겼죠. 뭐 관리형 독서실이나 또는 뭐 084 클래스 같은 강제 자습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핸드폰을 걷고 시간을 관리해주고 대신 관리형 독서실의 학습 상담은 불법이라서 안 되지만 이제 강제 자습반 같은 경우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학습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위주로 약간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는 상당히 단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단순하지 않으면 집중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핸드폰도 제출하고 그리고 교시대로 운영이 돼가지고 하루에 총 공부 시간이 한 11시간 이상 나오게끔 공부하면은 만약에 그동안 공부량이 많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정 과목이 기출이 1, 2회독 정도 만약에 끝나시면은 저는 모의고사를 풀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중 강사분들의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좀 많이 기출과 실제 시험과 좀 벗어나서 많이 어려우면은 사실 수험생분들이 점수를 바꿔서 좌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 그런 수험생들은 어느 정도 좀 실력을 쌓고 나서 모의고사를 보는 게 좋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학생들은 기출을 한 1, 2도 정도 돌리고 나서는 모의고사를 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점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점수야 어차피 출제하는 강사가 난이도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점수보다는 이런 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는지 어려운 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지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연습이 상당히 중요해요. 평소에 점수가 잘 나오시는데 시험장에 가면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이제 시도 연습이 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 보통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할 때 부모님께서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남들은 빨리 합격했는데 왜 아직 합격을 못했냐? 아니면 누구는 취업을 했는데 차라리 그만하고 취업을 하는 게 어떠냐? 등등등. 그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뭐 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독서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 주말에 집에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주말에 공부하는 모습을 약간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주말에 쉬는 게 좋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디선가는 열심히 하는 거는 본인들은 알지만 문제는 부모님들은 집에서 보는 모습이 전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다.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면만 보고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자식이 지금 공부를 뭐 안 하나. 그래서 약간은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님도 계속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한다고 하면은 말을 할 때도 신경 써서 좀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말을 하다가 또 의도치 않게 좀 수험생활 잘 몰라가지고 이제 약간 좀 빈정상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분들이 그런 말 하나하나에 이제 만약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아마 공부에 집중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그냥 한쪽 귀로 그냥 흘리세요.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주말에도 집에서는 공부하는 모습을 약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상당히 외롭죠. 말도 잘 할 사람도 없고 상당히 답답하고 혼자서 공부하니까 상당히 우울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뭐 스터디를 하거나 주위에서 어떤 좀 조금이라도 괜찮은 이성을 만나게 되면은 약간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에게는 약간 좀 의존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 연애를 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외로움으로 인해서요. 근데 저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최대한 공무원 시기에는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에만 집중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기간인데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뭐 기념일도 챙겨야 되고 또 공부 시간도 사실 뺏길 수도 있고요. 시험에만 집중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시험인데 거기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신경을 써야 한다. 상당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신 분들은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지금 이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깨지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험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한 번 정도만 본다든지 대신에 여러분들이 연락은 그래도 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고요. 뭐 점심 먹을 때나 저녁 먹을 때나 아니면 공부 끝나고 집에 갈 때나 그때는 틈틈이 연락을 주세요. 왜냐면 또 연락이 소홀해지면 또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깨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대신에 공부에는 부담이 없게끔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쉽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공무원 준비하다 보면은 주위의 친구들은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과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주위 사람들은 취업도 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근데 수험생분들은 아직 합격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면서
괜히 위축도 되고요. 근데 제 여자친구도 현재 공무원이지만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공무원으로서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연금이나 전년 보장이나.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은 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추후에 결혼을 하고 나서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된다면 육아휴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휴가죠. 일반 이제 회사나 기업에서는 휴가를 가려고 하면 눈치를 보거나 쉽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저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이제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공부하는 기간은 상당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한다고 하면 일반 이제 친구분들과는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인분들은 어떠한 안전된 직장이 아니면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은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다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공무원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자신이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결국 합격은 도전하는 사람만이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전 자체가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제 어떤 뭐 친구분들이나 주위와 이렇게 자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리고 실제 시험을 합격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공무원 준비해볼까? 이런 점은 어려웠지만 이렇게 해서 좀 잘 극복하고 너도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너무 주위를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체력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공부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여성분들도 물론 지치지 않고 공부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상당히 크게 아프세요. 그래서 뭐 주말 저녁이나 가까운 근처 뭐 공원 같은 데 있으면요, 운동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그냥 가볍게 좀 빠르게 약간 좀 걷는 거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실력과 앞으로 2, 3개월 후에 실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 여러분들이 체력이 약화되거나 아프다면 그거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이제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교생분들은 1년 내내 공부하면서 크게 아프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즉 그 말은 책 관리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챙겨 드세요. 뭐 홍삼이나 토마토, 그리고 뭐 오리고기나 청국장, 여러 가지 등등등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챙겨 드시고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수험생들 상담하다 보면은 집중을 잘 못하신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물론 집중을 못하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강사로서는 집중 못한다는 거는 저는 아직 회독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아는 게 많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집중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과 같은 것 같아요. 반대로 만약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드리고 꾸준히 공부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르시는 분들은 집중 못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고 풀리고 틀리더라도 해설을 보면은 아, 내가 이걸 틀렸구나.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제 실력 향상이 좀 보이시는 분들은 집중 못하는 게 아니라 아, 다음에는 그럼 어떤 교재를 한번 좀 공부해 볼까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집중 못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공부법에 대해서 약간 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제가 좀 다양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동영상으로서 조언을 드리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공무원, 경찰, 소방을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수험계 늘어나고 있고 성적이 잘 안 오르고 있는 수험생들이 계시다면 제 메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공부법이나 합격생들이 배출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어 같은 경우도 체계적인 커리를 공부 방법, 어떤 문제점이 좀 있어서 해결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